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N 이슈 경기 진행을 맡은 정효중입니다. ABN 이슈 경기는 경기도의 현안이나 정책을 경기도 의원과 함께 들어보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이서영 의원님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의정 활동이 바쁘실 텐데도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제 찾고 다니실 텐데요. 네. 요즘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현장에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 방법도 모색하고 또 하루가 또 이런 일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현안이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엔 분당 재건축 문제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공항 주변의 그 고도 제한 때문에 주민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답답해 하셨거든요. 지난달에 국방부가 야탑, 임해 지역 비행 안전 구역을 조정하면서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이기는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 높이 제한을 완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건축이 정상화되도록 앞으로 꾸준히 챙길 계획입니다. 네,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작은 불편처럼 보이는 일도 그분들께서는 그 일상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접 찾아가 듣고 또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고 노력하죠. 특히 주민들은 불편을 해소한 뒤 이제는 정말 편해졌다, 또 살기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가 이렇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주민들 곁에서 진심을 다해 듣고 또 생활 속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주요 정책이나 의정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의원님이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추진 중인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분당 재건축의 정상화인데요. 10년 넘게 미뤄졌던 서울공항 그 비행 안전 구역 고시 문제가 최근에 해결은 됐지만 여전히 제도적, 행정적 이런 장벽이 남아있죠. 특히 고도 제한으로 인해 건축이 제한된 단지들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공공기업 부담률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제 385회와 386회 본회의에서 연이어 5분 발언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고시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공공기업 부담의 형평성 있는 재조정을 촉구했고요. 분당 주민들은 그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을 제약받아 왔죠. 이제는 그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재건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도 제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재건축이 가능한 이 분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혹시 특히 관심을 두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특히 학생들이 학교 내 안전 강화인데요. 그중에서 학교 폭력 예방이죠. 최근 통계를 보면 그 학교 폭력 피해 발생 가운데 복도가 교실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도 CCTV 확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안하였고요. 단순히 이건 감시를 강화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또 교사들도 안심하고 지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죠. 뭐 학생 안전은 교육의 기본이지만 학교가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공간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근 경기도 내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거, 교통 문제 등 또 청년 일자리 같은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있으실까요? 네. 요즘 그 경기도 곳곳에서 주거, 교통,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결국 도민의 질과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거, 교통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생활 기반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이런 도시 개발과 실질적인 교통망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도의원의 눈높이에서 이런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초선 의원으로 한 3, 4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 지금까지 추진하셨거나 그리고 발의하신 조례 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조례가 있다면 그리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조례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 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교육청 학부모 지원 조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소방공무원 조례는 화재나 구조, 뭐 이렇게 구급 현장에서 감염병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 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데요. 뭐 제도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제가 24년에는 경기도의 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또 소방관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때 임시로 격리 또 감찰할 수 있는 감염 관찰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또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죠. 또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는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소통 방법으로 이해하고 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한 내용인데요. 학부모의 이해와 공감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뭐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제도와 현실 이런 사이의 간극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예산이나 법령의 한계 그리고 여러 기관과의 조율 문제로 속도가 더딜 때가 있죠. 뭐 특히 주민들이 뭐 체감하는 생활 현안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행정 절차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할 때 가장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밀도 있게 이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민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다 보면 제도적으로도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생기죠. 결국 의정활동 핵심은 속도보다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의정 활동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의 안에서도 여러 정당이 함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치 분위기나 내부 논의 과정은 어떤가요? 네, 보면 이렇게 정당이 다르더라도 의원님들은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마음이 한마음이 되고요. 특히 또 교육이나 생활안전처럼 현장과 맞닿는 사안은 여와 구분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지역구 활동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주민과의 소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제가 저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 50km 규모의 광역철도인데요. 성남의 교통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남북권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조금 심의 중이에요. 지금 현재 이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경기도와 협력해 이 사업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고요. 경기 남부광역철도는 뭐 이렇게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성남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이 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민의 오랜 수건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이 노선은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도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또 협의하며 또 타당성 보완, 또 중앙정부 건의, 절차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이동권과 지역 미래, 경쟁력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고요. 또 제가 있는 지역에 또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또 최근에 이 문제로 국토부 장관님까지 또 만나서 또 이 일이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가 같은 정책, 그러니까 지역 현안 중에서도 겹칠 수가 있긴 하지만요. 주민들이 주로 많이 건의하는 민원이나 목소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건의하시는 부분은 재건축, 생활 인프라 개선입니다. 분당이 뭐 이렇게 조성된 지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 노후된 단지들 또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고요. 뭐 또 공원이나 도로 등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청도 다양하고 또 산책로, 도로 정비와 같은 일상적인 불편들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런 민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확인해야 되고 또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학교 관련된 건의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안전시설 확충, 또 복도 CCTV 설치 확대, 운동장 정비 등 네,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바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민 의견이 반영돼서 개선된 사례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민 의견이 반영돼 이렇게 개선된 사례로는 무엇보다도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를 꼽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분당 지역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온 오랜 수건이었는데 그동안 본회의 발언과 간담회 또 경기도 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네. 특히 경기도 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김상수 실장께서도 이서영 의원이 지속적인 제기로 국방부 고시의 발단이 되었다고 또 말씀도 해주셨죠. 네, 그러시군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또 큰 보람도 느끼고 있고 또 이번 고시로 분당 주요 단지의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추진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또 야탐역 리모델링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인데요. 오랜 기간 교통약자 불편이 이어졌던 곳인데 주민 의견을 토대로 국가 철도공단으로부터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 총 82억 투입을 이끌어냈죠.
뭐 직접 현장을 다니며 불편을 느꼈던 만큼 개선이 확정되었을 때 또 주민들이 반응이 특히 기억에 남죠. 이처럼 주민들이 불평과 건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평소 지역 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뭐 강담회나 뭐 다른 채널도 활용하시나요? 네, 지역 현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공원 정비나 도로 보수처럼 생활과 맞닿는 사안들은 이런 자리에 나온 의견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또 많죠. 앞으로 주민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앞으로의 비전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남은 임기 기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분당의 제도와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분당 재건축 정상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이죠. 네, 이 사업은 성남의 교통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기도 남부권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평동에 16년 동안 방치된 이왕초 부지 활용 방안도 또 챙길 것이고요. 또 GTX-A 성남역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또 수강선, 야탑 도촌역, 8호선 연장 등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분당이 다시 활력을 찾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임위로 지금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십니다. 교육위원으로서 경기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보면 뭐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보장된 공간이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그 복도 CCTV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죠. 또 지역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또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돼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이렇게 공정한 출발선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경기도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기도 교육은 정책 중심보다는 학생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지역이 함께 책임지고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도민 여러분이 관심과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불편, 생활 속 어려움 하나하나가 결국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만드는 일, 제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